어디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냐면 황토에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토. 황토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남해안 어느 일대에서 적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배가 쭉 가면서 뭐냐면 삽으로 황토를 막 배에다가 바다에 퍼넣죠. 그 이제 이 황토가 뭐가 돼요? 응집제 역할을 하면서 알루미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류를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조 생물을 어떻게 됩니까? 가미가제 형태로 황토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보드라는 황토는 끈적끈적됩니다. 점착성이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가미가제 형태로 야, 너 내려가자. 그래 깔아놓는 거지. 물속으로. 그러니까 플랑크톤을 밑으로 이제 깔아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위로 못 올라가게. 플랑크톤은 햇빛을 보고 위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호기성인데 얘가 뭐냐면 가미가제로 형태로 뭐냐면 같이 죽자 그러고 황토 입자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심해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조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이용을 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면 널리 이용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처리할 때 응집제를 이용하니까 수돗물에도 뭐가 되면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들어있는 겁니다. 잔류하는 알루미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자체는 직접적으로 독성은 없어요. 근데 뭐가 되느냐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머리의 경력을 감퇴시킨다는 얘기고 건망증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고기 구울 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웠으니 그렇게 먹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력 감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문화 하나가 지금 그릇에 뭐냐면 여러 가지 그릇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 문화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냐면 환경 호르몬 내지는 뭐냐면 독성으로 작용해서 인체에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이게 배설이 잘 되지 않고 골수에 축적되거나 간장에 축적되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냐면 항상성의 저하, 즉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기능을 저하시켜 가지고 인체에 뭐냐면 생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둔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수원 자체는 어디에 주로 말하냐면 계기 만드는 데 있어요. 압력계, 온도계, 수원 온도계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계기, 압력계 같은 데도 뭐냐면 있습니다. 그런 계기에 뭐냐면, 충진물, 액체로 쓰는 거예요. 이 수원 자체가. 그런데 이 수원은 공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계기 같은 게 많이 부착이 되고 뭐냐면 우리가 뭐 실내 온도 같은 것도 이거 몇 도지 하게 되면 온도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알코올도 쓰지만 수원 온도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온도계나 압력계 이런 걸 만들 때 주로 이제 계기 공업용으로 쓰는 수원. 이 자체는 액체 수원입니다. 이 수원 자체는 고체인데도 뭐냐면 유일하게 액체로 주냐는 고체가 수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는 어디에다가 이걸 썼느냐면 배는 어디가 무거워야 되죠? 배. 바다에 있는 배. 맨 밑에 여기에 뭐냐면 무거워야 되죠. 맨 아래쪽에. 그래서 뭐냐면 배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에 뭐냐면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되냐면 중심을 딱 잡아주기 위해서 수원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리 넘어도 어떻게 저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풍 치면 획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밑바닥 자체에 뭐냐면 수원을 충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러니까 이 유해성이 나쁘니까 그걸 못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로 여기에 고체를 채워가지고 배에 뭐냐면 중심을 잡는데 이용한 왜 비중이 13.595입니다.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겁고 안정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많이 썼더랬죠. 그런데 이제 해난 사고 같은 거 나면 이것이 이제 유출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변에 어떻게 해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수원은 그냥 우리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뭐 냄새를 맡거나
혓바닥을 대도 사실은 괜찮아요. 액체 수온을 그냥 먹어도 사실은 뭐냐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되나? 끓이면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는 직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액체 수온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낮지만 주로 뭐냐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호흡기로 증발돼가 수온 전기가 호흡기로 흡입이 되면 이거 수초 이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뭐냐면 독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냥 혓바닥 대는 거는 괜찮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냥 대도 생체에 뭐냐면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수온이 뭐냐면 유출된 거죠. 그러면 뭐냐면 액체 수온이니까 미세한 뭐 입자로 쪼개지거나 뭐냐면 강물에 뭐냐면 이렇게 흘러해서 어디로 갔냐? 바다로 간 거죠. 바다로 가면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낙지 같은 거 한 마리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뻘에 요만한 구멍 같은 거 있습니다. 요만한 구멍. 그걸 뭐냐면 열심히 그러니까 파는 거 봤죠? 봤을 거야. 그걸 파가지고 손에 깊숙하게 푹 잡아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끄집어내는 거야. 그렇지?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 바다의 저부 아래쪽에 있는 메탄 박테리아, 뻘 속에 있는 박테리아 중에서 현기성 상태의 그 메탄 박테리아에 의해서 뭐냐면 수온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메탄 박테리아가 우리가 보통 금속 수온을 메탄 박테리아가 중간체 역할을 해가지고 반점 분해를 시켜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유기수온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반점 유기화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조개 이런 데에 뭐냐면 흡수가 돼요. 조개, 어패류. 그러고 뭐냐면 플랑크톤에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겠죠? 그 물고기가 뭐냐면 그거 플랑크톤을 물고기 잡아먹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뭐냐면 조개를 캐 먹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먹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삼각형입니다. 독성의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 메탄 박테리아에 미치는 독성은 이 바닥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뭐냐면 플랑크톤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먹은, 그러니까 조개는 여기 있는 거야. 그 조개를 또 뭐냐면 좋아하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걸 또 먹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다고.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정점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 작용하는 독성작용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이 화살촉과 같은 가장 뾰족한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뭐냐면 농축이 잘 된 상태, 독성이 가장 강한 상태로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수원 자체가 지금 버려진 수원이지만, 그거는 뭐냐 버리고 싶어 버려진 게 아니라 뭐 계기가 깨졌다든지 압력계가 뭐냐면 폐기 처분했는데 그게 거기서 뭐냐면 수원이 흘러 들어갔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만약에 하천을 거쳐서 바다로 유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의 작용에 의해 메탄 박테리아로 했어요. 꼭 기억 잘 해야 됩니다. 메탄 박테리아에 의해서 뭐냐면 요거를 반점 유기화가 된 무기수원이 유기수원이 무기화가 딱 돼가지고 인간한테 딱 그러니까 그게 뭐 흡수가 됐다라는 거는 뭐가 돼? 흡수가 됐다는 거. 여기에 뭐냐면 침투가 가능한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수원을 찍어서 이렇게 혀를 대도 뭐냐면 괜찮다고 그랬죠. 그건 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찍어도 뭐냐면 똥으로 나가버립니다.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메탄 박테리아의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특히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연계에서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뭐냐면 그런 생물 작용에 의해서 이게 흡수가 되는 수온 형태로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그 물고기 아니면 조개를 딱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농축되어 있는 수온이 어떻게 인체 내로 들어왔죠.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흡수 가능한 수온 상태, 유기수온 형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기수온 형태로. 그 유기수온 형태로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게 흡수가 소화기로 들어가서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야. 체내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골수의 일부 이제 축적이 되고, 그 다음 이 골수를 타고 보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뇌로 가요. 내려가는데 무기 형태가 되면 뭐 뇌의 경막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뇌에 이 경막이 딱 있는데 수온이 딱 올라가도 막아요, 이게. 구멍이 워낙 작으니까 수온이 못 통과한다고. 그런데 뭐냐면 유기수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성 내지는 투성이 어떻게 돼? 좋아지죠? 이 경막의 막을 어떻게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뇌로 가는 거죠. 그 뇌의 영향을 받을 정도의 수온으로 뭐냐면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뭐 중간체 역할을 한 게 뭐지? 생물 농축.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뭐가 있지? 메탄박테리아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온의 경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무기수온의 유해성이 높으냐? 유기수온이 뭐냐면 유해성이 높으냐? 그럼 뭐가 돼요? 유기수온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이제 말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한 번 듣고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온은 미나마타병이 있죠.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헌트 루셀 증후군.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망간, 파킨슨시 증후군과 이 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게 아니라 증후군과 유사 증상을 유발한다, 이거죠. 그 다음 비속, 피부병이나 흑피증, 카드뮴, 이따이따이병. 그 다음에 이제 크롬, 피부염, 피부 궤양, 납, 신경, 관절 이런 쪽에 영향을 주고요. 구리, 윌슨시 증후군 이렇게 되겠죠. 소인증을 유발한다. 윌슨시 증후군 소인증 유발. 부족할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내의 구리는 내 구리 이 녹그릇까지 설명을 했어요. 꼭 필요하다. 그 다음 P12, 카네미 유증을 유발합니다. P12. P12. 벤젠이 이제 다이염소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염소가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소, 범낭반자. 이거는 이제 불소는 우리가 작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불소 치약 그러죠. 중치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소는 과량하게 되면 이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을 시켜요. 에나멜. 그래서 이제 치아가 좀 누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반점이 생기는 치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필수 연습 문제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